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많이 확장이 돼서 19일부터 그걸 한다고 하지요. 1.5단계 간다고 하지요. 하여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잘 버텨야 되지요. 백신 접종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말기 팜플렛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김강빈 쌤 이거 있으시죠? 새말기? 집에 없습니까? 아, 병원에 있습니까? 네네네네. 이게 잘 안 해가지고. 자, 새말기부터 읽으면서, 첫 이거부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습을 잘 부리자, 답장을 놔두자. 모습 공식,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부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들으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뜻으로 살아내는 모든 벼랑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 읽을 때도 자기 소리 들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먹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란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란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린다.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후공으로 생겨나서 후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후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후공을 본다. 나는 후공으로서의 나라. 네, 바탕이요. 그 다음. 모습을 본다. 바탕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라. 성품 시작. 모습을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돌아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라. 지도리 공식 실성은 가짜다. 적혈성이 보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같은다. 허공이 영원히 지도리가 많아요. 지도리가 많으니 생명이 많아.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이자. 예. 이렇게 한 번씩 집에서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라나 딱 예불 하듯이 이렇게는 나의 그 바탕자리로 마음이 싹 이렇게 가게 되지요. 모습에 계속 끄달려 있다가도. 자, 어제 저번 시간에 149쪽이요. 149쪽에 그 시공간이 법신이요. 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요 몇 줄 가지고 한 시간을 했는데 다시 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법신에 대해 좀더 149쪽. 149쪽. 그 앞에 풀어요? 네? 그 앞에지 몸풀는 한동안 쉬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부터 할 차례라고요? 예. 아니, 저번에 요 법신이요, 법신에 대해서 읽어가지고 제가 한 시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9쪽에 법신이요. 자, 시작. 법신이여 법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말하는 이 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으니 시공간이 둘러붙지 않고 시공간이 둘러붙지 않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나고 조중이 없고 나고 조중이 없으니 결코 전이 없습니다.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뭐,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다음 생에 윤회도 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 법신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내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있으면 뭐가 들러붙어요? 시공간이 들러붙어요. 시공간이 들러붙는다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생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해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붙어, 시공간이 붙어. 시공간이 붙는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는 생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내가 마음을 쓰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또는 내가 내 몸뚱이를 보든지 그 무엇도 다 괜찮아요. 하여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모습이구나. 이것은 가짜구나. 이것을 진짜라고 할 수가 없구나. 요거는 변하는 것이구나. 요거는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요렇게 내가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데 방향을 잊어버리지를 않아. 방향을. 안 가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뒤죽박죽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습은 가짜지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헛것이다. 가짜다.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데 내가 또 머물렀구나. 또 머물고 있구나. 머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이구나.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자꾸 파악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진짜 공부지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그러면은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가 완전 반대지요. 진짜가 되려면 시공간이 끊어져야 돼. 시공간이 끊어졌다, 시간이 끊어진다는 것은 뭐가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 무시무종이라고 나와요. 그 경전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생겼다가 꺼지는 것이 없다. 왜? 모습이 없어서. 생길 것도 없고 생길 것이 없으니까 생긴 것이 없으니까 없어질 것도 없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공부를 해.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지금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그냥 무심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는 것이거든요. 무심이라는 것은 망심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 저 사람 참 무심하네. 이렇게 했을 때는 망심, 세속적으로 쓰는 말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쓰는 무심, 마음 없음이라는 것은 망심이, 이것도 요심은 망심이에요. 망심이 없다. 망심이라는 건 뭐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꾸준히 앉아서 반문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게 너무 미세해서 잘 보이지를 않아. 이 망심이, 어떤 망심이? 무언가는 얻으려고 하는 마음. 아주 저 깊은 곳에 이것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과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따리를 딱 틀고 있거든요. 다른 분은 안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막 할 때는 그게 안 보여. 너무 미세해서. 그 바라는 마음이 너무 미세해서. 근데 자꾸만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바라는 그 마음, 내가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 밑에서 따리를 탁 틀고 있는 것이 진짜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참말로 선명하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혀 있지요. 정말 그런 마음 없이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워낙 미세번뇌니까 요거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것이 저 밑에 있어요. 그걸 없애라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없애고 안 없애고 할 것이 못 돼. 왜냐면 그 망심이지요. 허망한 마음이라서 그걸 없애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몸뚱이가 나라는 것이 워낙 깊은 미세번뇌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런 마음이 결과를 갖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저 밑에서 탁 따리를 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눈에 보여. 자꾸만. 그래서 이제 자꾸만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조금씩 녹지요. 조금씩 녹아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저 밑에 있다라는 것도 잘 알아채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제 부처님 경전도 있고 뭐 지금 법문도 하고 이렇게 책도 보고 이러는데 여기서 언어나 문자로 나타난 것 이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모습공식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해 보았을 때 문자나 언어로 나타날 수 없는 그 노하우라는 게 있지요. 전부 다 여기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사업도 하시고 전부 다 지금 자기 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자나 언어로 가리킬 수 없는 하다가 보면은 깨닫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노하우. 근데 그런 노하우를 그 다음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신이다. 그러면 법신은 진짠데 진짠한데 법신이 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는 거지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 법신이 아니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법신의 작용이지요. 작용이에요. 그런데 작용을 통해서 법신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작용 속에 퐁 들어가 버리니까 법신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으로 뭘 하고 있냐면 법신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법신을 나타내는 그 작용을 변한다 엇것이다 변한다 엇것이다 변한다 엇것이다를 자꾸만 해서 그것이 가라앉을 때 거기에 대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바탕자리를 보게 되는데 몸뚱이는 뭐다? 모습이다. 몸뚱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아프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어쩌다 하는 것은 전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야, 가짜다. 이것만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한결 자기가 말하자면 우리의 그 이치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다. 변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들러붙는다. 변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들러붙는다. 시간이 들러붙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좋은 것도 시작과 끝이 있고 나쁜 것도 시작과 끝이 있지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너무 뽐내지 말고 못 나간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지요. 왜? 변하니까.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진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진짜 내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으로서의 나로 공부를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저번 시간에 한번 그때 일요일이었나요? 지난주 말씀을 하셨어요. 비구니 스님
백봉 선생님이 비구니 스님한테 그거 얘기했죠.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비구니 스님이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나이가 45, 50이 넘었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자기가 화두를 근 30년을 들고 있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내 생에나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백봉쌤이 어떤 절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니는 뭘로 그 공부를 무엇으로 하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뚱이 내로 공부하면 내생이 있는 거지요. 근데 네가 지금 화두를 뭘로 잡고 있냐는 거지요. 공부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공부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공부를 하고 있나요? 에? 우리의 성품자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요. 법신자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자리는 뭐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신자리가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공부를 해도 이 생에서는 안 되니까 내 생에 공부해야지. 이거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공부하니? 누가 화두를 잡니? 누가 새말귀를 잡니? 누가 보니? 누가 듣니? 누가 말하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새말귀를 굴리는 것입니다. 일과도 누가 한다? 법신자리가 굴리는 것이고 예불 할 때도 법신자리가 하는 것이고 성을 낼 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시간이 안 들러부터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이다 이 생이다 이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신자리. 이걸 뭐라고 한다? 영원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법신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러붙을 수 없어요? 생멸이 없으니까 노소가 없어지고 노소가 없으니까 천당 지옥에 못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머리에 법신자리는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해합니다. 몸이는 가짜다. 법신이 진짜 나입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가리되 절대로 모습에 들어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자라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치심보다 변하지 않습니다. 모습에 들러붙어서 모습 놀이를 하면 자기 부처 자기가 죽이는 것일 뿐 아니라 부처씨까지 말려버리는 꼴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리되 그 모습에 들어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모습이 가짜잖아요. 가짜에 들어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나는 불자라고 하지요. 다 부처님 법 배우면 불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안 했어. 진짜 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가르쳤지. 니는 완전히 생멸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생멸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고. 너는 생멸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구에 몸을 놔두셨는데 그런 거를 뻔히 모든 경전에도 나오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해. 뭐 한다?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에 들러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한다? 모습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부처를 내가 죽이는 꼴이라요. 내 부처 내가 죽이지요. 죽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안보살님. 내 부처 내가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부처 죽일 수 있나? 내 부처 죽일 수 있나? 뭔 말이죠? 모습으로서의 자기를 살고 부처로서의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요. 한 번도 그거를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하는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내 부처는 그냥 죽는 거지요. 내 부처를 누가 죽인다? 내가 죽이는 거지. 남이 죽이는 거 아니죠. 거기다가 부처 씨까지 다 말려버려. 그러면은 정말로 이거 큰 죄지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이치가.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변하고 것이고 엄청 물성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이래야 되었습니다. 자체 성품이 있다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체성은 항상 변하지 않고 여여합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변할 것이 없어야 되고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모습은 변합니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하며 모습이 변하고 꽃이고 멈출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연결한 공성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습의 자체성이 없음이 이해됩니다. 모든 모습은 상호작용이며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모든 모습의 공성입니다. 또한 모든 모습의 공성의 표현입니다. 공성은 인과 법을 반영하게 합니다. 즉 원래를 없애고 보통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 깊이 탈출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면 불교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성품이라는 단어예요. 성품이라는 단어는 저도 한참까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보통 성품이라면 저 사람 성품이 어떠니 그때 성품은 성질이 어떠니 이 정도의 뜻이지 본래의 그 나의 본 바탕 이렇게 생각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다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래 나의 그 바탕자리 온 누리의 바탕자리 내 바탕자리가 온 누리의 바탕자리지요. 저기 김강민 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의 바탕자리가 온 누리의 바탕자리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온 누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나의 성품자리를 내가 밝히면은 온 누리의 말하자면 이치를 밝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비어있다라고 하면 조금 좀 흐릿한 대답이야. 좀 더 꼭 집어서 얘기를 좀 한 번 더 해보자 이 말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비어있으면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네. 모든 마음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나올 수도 있고 적용을 하시는 그게 말로 표현하려니까 꼬이죠.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요. 자, 송정원 씨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성품 자리를 밝히면 온 누리의 말하자면 진리를 밝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온 누리가 내 성품에서 나오니까. 온 누리가 내 성품에서 나왔다. 그것도 뭐라나 좀 대답이 좀 쪽집게 같은 대답은 아니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온 누리가 어째서 내 성품에서 나왔습니까? 온 누리는 모습이니까요. 모습은 빈 허공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 내 성품 자리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온 누리의 바탕도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내 성품이다, 온 누리의 바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백봉 선생님은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은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으면, 내 성품을 밝히면은, 온 누리의 진리를 말하자면 밝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나? 좀 붕 뜬다고 하나? 좀 뭐가 악구가 콱 맞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내 성품 자리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온 누리의 그 바탕자리도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고 모습이 없으면은 나다 누리다 이렇게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라요.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었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없어서 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법문을 하시죠. 내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누리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냐? 내가 나온 허공, 중생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부처가 나온 허공 따로 있냐? 허공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모습이 없는 것이에요. 허공? 이런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가를 수가 없다. 맞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리 공식에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툰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생명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라는 말은 허공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네 허공, 내 허공, 누리 허공, 뭐 부처 허공, 중생 허공이 전부 다 따로 있냐? 없어요. 없어요. 왜?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는 데서 뭘 낮춘다? 모습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서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중년비를 가지고 자꾸 그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모습이 없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구나. 모습이 없다는 것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눌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 큰 말이면서 정말 무서운 말이면서 깊은 말이죠.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하자면 모태지요. 공덕장 자리입니다.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늘 모습 있는 것만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체계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자꾸 공부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성품, 무슨 자체성,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늘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던 습관이 돼서 성품이다, 자체성이다, 바탕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체성을 실체라고 하면 자체니까, 자체의 성품이니까 그것을 실체라고 살짝 그 단어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자체 성품이 있다면 그런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자체성이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자체 성품이 있다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체성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여여합니다. 항상 본래 그대로 있는 것을 여여라고 합니다. 백봉 선생님은 여여를 의젓하다라고 이거를 무슨 말로 한글로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여하다 이럴 때는 의젓하다 이렇게 그걸 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변할 것이 없어야 되고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생멸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무생법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습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생멸이 있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기와 공성은 이게 한 몸이라요. 연기를 이해하면 공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공성을 이해하려면 연기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전부 다 상호 의존적으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의존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그 안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육근, 육진, 육식, 능음경에서는 7대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답니다. 이게. 이거를 자꾸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모습이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아지랭이 같은 것이구나. 꿈 같은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번개와 같은 것이구나. 이슬 같은 것이구나. 요렇게 자꾸만 마음에 이제 각인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전에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모습엔 자체성이 없음이 이해됩니다. 모든 모습은 상호 의존적이며 원인과 조건들의 결과로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모든 모습의 본성입니다. 모든 모습의 본성은 공성이거든요. 모든 모습의 본성은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상호 이전적이고 상호 연관적이며 원인과 조건의 결과로서 생겨났다. 그 인연과 조건으로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모습은 공성의 표현입니다. 모든 모습은 텅 빈 성품의 말하자면 표현이라는 거지요. 공성은 인과 법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번뇌를 없애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선언에 이제 오신 분들을 이제 그거를 선언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다 이제 또 저번에 동계정진에도 쭉 질문을 써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꼬박꼬박 대답을 이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분들은 또 꼬박꼬박 메일로 보내줘요. 제가 숙제를 냈을 때 그것을 답을 해서 보내주는 사람은 자기도 정리가 됩니다. 왜냐면 그 답을 하려면 자기도 머리를 짜야 되지요. 머리를 짜야 됩니다. 머리를 짜야 그 답을 해서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공부를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를 스스로 탁마도 되고 또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글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글을 제가 받았을 때. 자, 표고사님, 어떤 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그 질문에 당신은 왜 이 선언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매우 괴로워.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표고사님, 예?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 것은 모습에 들어앉지 않으려면은 모습에 들어앉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을 쓴다. 예. 그렇죠. 자기의 본성자리에 앉는다. 다른 말로 하면 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괴로움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알아라. 우리 금방 읽었죠. 네, 참 죽겠다. 예? 예. 자, 즉 그거 한번 해봅시다. 즉부터 한번 다시 그 줄침감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습이 자체 아니, 그 밑에 줄친 거. 150페이지 밑에 줄친 거. 자, 시작. 즉 번뇌를 없애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 깊이 철학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번뇌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근데 공성은 뭐하고 한 몸이라고요? 연기법하고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선 무엇을 알아야 된다? 연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우 괴롭습니다. 매우 괴로우면은 이 괴로움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로서 이 괴로움이 오는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면요. 벗어나고 싶다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분한테 왔을 때 그 모습 공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모습 공식을 하면서 내가 지금 모습 공식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은 한다. 설명은 하나 맞아만 도반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왜냐면 모르니까. 이것은 그 본인이 스스로 모습 공식을 하면서 나의 괴로움을 그 결과로서 괴로움이죠, 지금. 그것을 자기가 관찰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관찰을 하면 어떤 연유에서 이런 것이 이 결과가 생겼냐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시점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 괴로우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딴 거 아무리 말해봐야 근본 뿌리를 자르지를 못하지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뿌리가 있는데 가지 아무리 흔들어봐야 소용없지요. 왜? 뿌리에서 또 그 다음 해 되면 또 가지 나고 잎 나고 또 열매 맺을 건데 괴로움의 가장 좋은 방법은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캐내버리든지 거기에다가 뿌리를 죽이는 약을 주입을 해서 뿌리를 없애버리든지 그런 수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가지 나고 열매 맺고 또 꽃 피고 이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시켰더니 진짜로 한 3년? 2년 정도 지나고 3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도반인데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런 것이 자기의 지금 괴로움이 어떤 말하자면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 되는 거지요. 관찰이 되는 겁니다. 관찰이 되었을 때 근데 뭐 관찰된다고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지나요? 안 나아지죠. 왜냐면 그 괴로움을 겪은 세월이 있지 않냐고. 세월이 있어서 그 괴로움에 대한 습관성이 있거든요. 습관성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구나. 이걸 보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괴로움을 떨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해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그냥 쪼그라드는 거야, 사람이. 그 일종의 트라우마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나는 아니다. 나는 뭐 괜찮다. 이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쪼그라들고 그거 한 것이 순식간에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과를 굴리고 감사 노트를 하고 자기를 축원하고 또 원노트도 쓰고 모습 공식도 하고 그거를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했단 말이지. 왜? 자기는 이 괴로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 그분은 상당히 간절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로 한 거라, 그거를.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별로 못 느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이 땅이 메말라서 땅이 너무 메말르면 막 먼지가 풀풀 나지요. 갈라지다 못해서 땅이 막 전부 흙이 하나하나 가루가 돼갖고 먼지가 돼서 풀풀 날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쭉 갖다 부었어. 그렇다고 땅이 칵 젖어듭니까? 안 젖어들어요. 또 처음에는 물 한 바가지 갖다 부었어. 또 며칠 또 쉬어. 그러면
바짝 말라버리죠. 또 한 바가지 갖다 보. 또 말라버리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자꾸 물을 갖다가 부으니까 그렇게 먼지가 풀풀풀 나던 흙이 좀 촉촉해지는 거예요. 촉촉해져가지고 땅이 거북 등처럼 적적 갈라진 것이 이제 그 속으로 수분이 이제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조금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들다 부어야 돼요. 쉬지 않고. 거기서 냅두면 또다시 황무지가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한 3년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그 힘이 생겼어요. 힘이.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직까지 남 앞에 가거나 또 남이 자기를 굉장히 말하자면 질타를 하고 자기를 굉장히 말하자면 나쁜 소리를 하고 이렇게 될까봐 자꾸만 움츠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만 자기가 자꾸만 하니까 그런 데서 조금씩 헤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훌쩍 뛰어갖고 확 해소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선원장 보람을 느낀다니까요. 그런 분 보면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도반님 같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하면 나와 같은 사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딴 사람에 대한 배려, 또 딴 사람이 이 공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당신의 노하우가 그게 진짜 회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세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번뇌를 없애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습의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의 본성이 공성인 줄을 모르고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괴로움, 번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되나? 공부할 때도 누가 공부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공부한다 하듯이 이것도 번뇌를 없애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공성을 통찰하는 것이다. 이런 뿌리를 완전히 흔드는, 뿌리를 캐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림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도 그러시고 항상 뿌리를 캐내는, 뿌리를 흔드는 그런 공부를 해야만 된다. 그렇게 이제 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